안녕하세요. 최강스카이건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입니다. 이제 어느덧 수시 원서 접수까지 이제 한 5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3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떤 학교를 써야 되나, 특히 어떤 전형을 써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인솔 안에 있는 대학들에 한해서만 한번 전형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들을 4주에 걸쳐서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종합전형에서 이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 종합전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는 크게 5개의 대학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이화여대, 홍익대, 이렇게 해서 5개의 대학이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요. 이거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학계열하고 약학계열, 각 대학에서 의대와 약대 계열에서만 또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서울대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단계는 3배수, 2단계에서 면접은 3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탐구 2과목 평균에서 3합 7로 이루어져 있고, 과탐을 보는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2과목을 보게 되어 있죠. 똑같은 물리 1, 물리 2는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물리 1을 보면 나머지 생원이나 하원이나 지원을 봐야 되는 경우, 아니면 투투를 보는 경우로만 이루어져 있고, 자기소개서와 면접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소서 3번이 매우 유명하죠.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봤던 독서 중에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가장 끼친 책 2권 혹은 3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요게 하나가 있고, 면접은 서류를 확인하는 이제 구술 면접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면접치고 난이도가 매우 낮다. 다음 연세대는 이제 활동 우수형하고 국제형 2가지의 이제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모집을 하고 면접은 40% 반영이에요. 이게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로 이제 다시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인문계열 최저는 국어, 수학 중에서 1개를 포함한 2합 4회, 영어는 따로 3을 추가하게 되어 있고요. 자, 자연계열은 수학을 무조건 필수로 포함하는 2합 5에 영어가 따로 3 이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조합을 해보면 결국 3합 7, 3합 8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거 이외에 연세대에 또 국제형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고 전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뭐 하스라는 이제 이름으로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수학 중에서 1개를 포함한 2합 5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이거죠. 영어가 무조건 1이어야 돼. 그래서 얘는 한 3합 6 정도를 맞추는 정도의 난이도다. 그래서 국내고 전형이 어떻게 난이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재시문 면접이에요. 난이도가 진짜 세죠. 극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재시문 면접까지 활용한다. 그래서 연세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 전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종합 전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업 우수형인데요. 1단계 6배수, 그리고 면접은 30% 반영을 합니다.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5개의 대학 중에서 가장 높죠. 왜냐면 일단 4합이에요. 4합은 기본적으로 되게 의대들이 많이 활용하는 수능 최저의 조합인데, 이걸 일반 인문계하고 자연계에다 갖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최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문계열은 또 그 중에서 4합 7, 자연계열은 4합 8에, 반도체 공학과는 4합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최저가 진짜 난이도가 높다. 자소서는 존재하지 않고 면접만 반영하는데요. 이제 재시문 면접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연대 정도로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재시문 면접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이화여대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를 하면, 이대는 이제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이제 서류평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은 반영하지 않아요. 이화여대는 거기에 이제 자소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일단 인문계열은 3학6이에요. 물론 이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한다 하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요. 이에 반해 자연계열이 되게 재밌는 게 수학을 포함하고 있는데 2합 5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낮다. 왜냐면 2합 5 정도면은 이제 경희대 최저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경희대는 교과전형 최저이긴 하지만 경희대 최저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좀 난이도 낮죠. 왜냐면 경희대 인문계열 최저도 2합 5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자연계열은 솔직히 난이도가 낮다고 봐야 된다. 지원하는 집단들이 그래도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 되는 애들이 주로 이제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되니까 좀 자연계열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스크랜트는 이제 3합 5. 그 다음 이제 홍익대가 정말 좀 재밌는 학교예요. 왜냐면은 얘네는 이미 이 추천 전형이 있기 전부터 모든 전형의 최저를 이제 원래 설정했던 학교예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대표적인 학교 중 하나가 홍익대여서, 기존까지 홍익대의 어떤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일발역전의 어떤 찬스, 이러한 어떤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홍익대의 수능 최저는 일발역전의 찬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의 수능 최저 조합을 할 때에 좀 보험으로 생각하는 한 장의 카드, 이러한 어떤 의미도 좀 같이 띌 수 있다. 왜냐면 최저가 3합 7, 3합 8이에요. 그러면 요 라인이면 어느 정도 갔냐면 중앙대, 이제 시립대하고 거의 라인이 비슷하죠. 얘네들 라인하고 거의 유사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쓰는 집단이 이 홍익대도 뭐 교과든 뭐 서류든 논술이든 쓸 수 있다. 특히 여기는 이제 교과, 서류, 논술 모두 다 최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대를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홍대의 최저는 좀 활용의 폭이 어떻게 보면 아주 예전에 비하면 되게 넓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이 5개의 대학들에 대한 전형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봤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조금 재미있는 걸 하나 저희가 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과연 이 최저들이 어느 정도 난이도냐? 그러니까 이 최저를 맞추고도 이 학교들은 만약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최저를 맞추고 우리가 이 학교에 떨어졌을 때 정시까지 간다면 얼마나 더 필요할까? 나머지가. 약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서울대부터 한번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하고 정시하고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지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보면은, 서울대 지역균형이 3합 7이잖아요. 근데 문과 제일 낮은 심리학과가 4합 기준했을 때 6이고요. 산림과학부가 4합 기준했을 때 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직윤 정도만 맞춰서는 솔직히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를 쓸 수가 없어요. 띠링 하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된다. 특히 이게 현역생들이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현역생들이 정시까지 가서 이 수능을 맞춰가지고 서울대 가는 확률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대 직윤의 수능 최저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우선은 활동 우수형하고 국제형을 비교하기 전에 정시 기준하면 자 4합 8이죠. 그리고 자연계열도 이제 4합 8이에요. 똑같은 4합 8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인문계열은 일단을 조합하면 3합 기준 했을 때 몇입니까? 7이고요. 자연계열은 3합 기준 했을 때 8이었고요. 국내고가 3합 기준 했을 때 6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인문계열도 어렵고 자연계열도 어렵죠.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다른 과목 하나가 2등급 정도를 맞아준다고 하면은 국제형에 있는 국내고 수능 최저 정도가 그나마 부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연세대도 정시로 갈 바에는 그냥 빨리 수능 최저 맞춰서 수시로 끝내는 게 낫다. 그 정도로 연세대 수능 최저도 조금 난이도가 연대 정시에 비하면 낮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요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보고자 하는 이 수능 최저와 그 다음에 정시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학업 우수형이 4합 7이었고 자연계열이 4합 8이었어요. 그러면 자, 문과에서 제일 낮은 게 한문학과였는데, 한문학과가 보시면 지금 알겠지만 4합 기준 했을 때 9, 그 다음에 환경생태공학과가 자연계열 제일 낮은 과인데 4합 기준 했을 때 똑같이 9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얘네는 이제 부합이 되죠. 그러니까 고려대 학업 우수만이 유일하게 수능 최저를 맞추는 조건에 비교했을 때 정시로도 고려대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학업 우수 쓰는 집단들은 어떤 애들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학업 우수가 1, 2번 카드가 아니라 거의 5번 아니면 6번 카드로 활용하는, 최소한 수능을 소위 얘기하는 깡패들이 준비하는 게 학업 우수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고려대에 있는 이 사합이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한 거다. 요렇게 우리가 한번 좀 재밌게 비교해 볼 수 있었고요. 이화여대하고 홍익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이대의 정시 문과 최고 낮은과 특수교육과였어요. 요걸로 기준했을 때 몇입니까? 4합 9죠.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내인지과학부가 이제 작년에 제일 낮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합 9 정도의 이제 를 만들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 2대 수능 최저 보시면 인문계는 3합 6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 한 과목에 3등급 정도가 나왔을 때 이 이화여대를 미래인재로 떨어져도 정시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합 5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과목으로 합쳐서 2합 4를 맞춰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자연계열에서는 그냥 수시로 맞춰가는 게 쉽다. 절대 정시까지 고려해서 보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스크랜트는 3합 5니까 한 과목이 4등급 이내만 나오면 맞춰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하고 스크랜트를 쓰는 애들의 집단들이 기본적으로 3합을 맞출 수 있는 애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정시까지 고려하는 애들이다. 우리가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좋은 좀 비교 자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화여대의 미래인재 인문계열 스크랜트는 현역생, 형역생이지만 수능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재수생 애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네들한테도 이 카드가 5번이나 6번 카드 정도가 되겠죠. 그럼 아까 봤던 여학생들 기준으로 한다면 고려대 하구하고 이화여대 미래인재를 다 쓸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3합 7, 3합 8이었잖아요. 자, 홍익대 문과 계열의 영어 영문학과가 작년에 제일 낮았어요. 합쳐보면은 지금 봤을 때 4합 10이죠. 그리고 자, 건설환경공학과 이과 계열의 가장 낮은 과가 똑같이 4합 10입니다. 그러니까 홍익대를 예를 들어서 정시로 가려면 그래도 최소한 4합 10 아니면 4합 9 이내는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인문계열은 3합 7이니까 3등급이 하나가 나오면은 그래도 문과 계열의 이 홍대 정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자연계열은 2등급 이내가 하나가 더 나와야 되죠. 그러면 자연계열이 실제로 정시 기준했을 때 난이도가 매우 어렵죠. 예, 저는 거의 어렵다라고 보고, 뭐 인문계열은 그래도 만약에 뭐 탐구를 안 맞추고 국수형 3합 7이었다 뭐 이렇다고 하면 탐구 3등급 이내에 들어와서 뭐 이 정도도 한 번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다만 홍대를 쓰는 학생들의 어떤 그 집단들의 학업 역량이 지금까지 봤던 이대보다는 조금 더 낮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할런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요렇게 해서 지금 본 요 5개의 대학들 중에서는 그래도 고려대, 그 다음 뭐 이화여대, 여기에 지금 보는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인문계열만,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예요. 인문계열만 요 정도만이 수시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정시로 지금 생각하는 학교들을 갈 수 있다. 이른바 등가 교환이 가능하다 라는 좀 재밌는 좀 비교 자료를 한번 살짝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종합전형으로 이런 최상위권 학교를 노리고 있을 때는 단순히 세 과목만 준비를 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수능 끝까지 본다 생각하고 전 과목 준비를 꼼꼼히 같이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합전형 총정리편, 이 수능 최저가 있는 종합전형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이 뒷장부터는 그냥 학교는 아니지만 인서울에서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종합전형으로 진행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바로 의대들이죠, 의대. 그래서 의대들은 그냥 간단하게 최저들만 좀 보려고 합니다. 연세대의 의과 계열은 1등급 2개 이상의 영어가 3이에요. 그러면 결국 3합 5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죠. 그리고 이제 고려대는 의과가 4합 5예요. 아, 진짜 거의 최상위 티어의 난이도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의예과는 3합 4, 그리고 약학과는 3합 5인데 차이점은 의예과는 과탐이 2과목 포함이고요. 약학과는 하나만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등급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2등급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2과목 평균하고 그냥 한 과목 반영은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그 정도의 레벨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고, 가천대는 이 가천의학학이 의대, 약대, 한의대인데 의대는 이제 세계각 1등급,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3합 3, 그리고 약학은 이제 3합 5예요. 그리고 한의대는 2개각 1등급이니까 2합 2예요. 난이도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예가 진짜 세죠. 3합 3. 그 다음 제가 볼 때는 한의대 2합 2, 그리고 약학이 3합 5. 요 정도로 다 과탐은 2과목씩 공통으로 반영된다라는 점, 요거까지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고, 다음은 이제 아주대입니다. 아주대는 이제 에이스 전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의학과하고 약학과가 있는데, 자, 이 학교는 일단 가톨릭대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가톨릭대도 의학과가 과탐은 2과목 평균이었고 약학은 과탐이 하나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과탐 2과목에 의예는 4합 6, 그 다음에 약학은 과탐 한 과목에 4합 7. 굉장히 난이도가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미래 캠퍼스, 이제 수도권에는 없지만 원래 원주에 있죠. 하지만 이 연세대학교의 위상을 좀 생각했을 때는 미래 캠퍼스도 한번 언급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의예과만 있는데 4합 5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가 2등급 이내여야 돼요. 내가 영어를 2등급을 찍으면 무조건 국어, 수학, 과학이 무조건 1, 1,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3합 3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국어, 수학, 과학 2과목 평균이 전부 1, 1에 영어가 2등급 이내. 그래서 4합 5라고 하는 걸 이제 구성하고 있다. 진짜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다음 단국대 DKU 인재. 단국대에 있는 의학, 치의의 약학은 원래 천안 캠퍼스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단대가 원래 죽전 캠퍼스가 이제 메인 캠퍼스잖아요. 그걸 기반해서 단대 그냥 수도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 의학하고 치의에는 2과목 평균인데 3합 5, 약학도 2과목 평균인데 3합 6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학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약학 계열이 과탐이 2과목 평균이 3합 6이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 솔직히 그 단대라는 또 그 학교 선호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높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미래인재 전형의 이제 의학과 약학 자연 계열이, 그리고 인문 계열에서도 약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미래산업 약학 계열이라서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유일하게 이화여대가 지금 다른 학교와 틀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인문 계열에서도 약대를 지원할 수 있다. 굉장히 특이하죠. 요거 하나는 이제 좀 특이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의대하고 약대인데 탐구가 한 과목씩만 들어가요. 요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대다수의 학교들이 되게 의대는 과탐이 2과목 평균으로 들어가는 걸 주로 많이 활용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한 과목만 보겠다. 그래서 4합 5, 또 미래산업 약학의 인문계열도 4합 5. 물론 인문계열에서 4합 5 맞추는 게 솔직히 훨씬 더 어렵죠. 하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인문계열에서도 수능에서 최상위 정점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약대를 쓸 수 있다. 요거 하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메리트다, 뭐 이렇게 조금 이해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시 전형에 대한 총정리편 중에서 제1편으로 이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종합 전형 중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하지만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아니면 아예 순수한 서류 100%로 반영하는 나머지 종합 전형 학교들에 대해서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